안녕하세요. 월곡중학교 전현주입니다. 어떻게 협동조합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계신가요? 아직은 조금 낯설다고요? 사실 협동조합은 유통, 금융뿐 아니라 스포츠, 교육, 건설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와 상관없이 열린 생각과 함께할 아이디어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이제 실제 국내외 협동조합을 찾아가 조합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협력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떠날 곳은 바로 스페인, 그 중에서도 축구 열기 가득한 바르셀로나입니다. 함께 가실까요? FC 바르셀로나 하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가 떠오르죠. 이외에도 네이마르나 수아레스 등 수많은 축구 스타가 있는 명실상부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입니다. 협동조합을 찾아온 이곳에서 왜 FC 바르셀로나를 언급하냐고요? FC 바르셀로나가 바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머스케 운 클럽, 즉 클럽 그 이상의 클럽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는 그들은 구단주의 힘이 절대적인 여느 구단들과는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구단들은 재벌 구단주 한 명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큰 힘을 가질 때 17만 3천여 명의 출자자가 주인인 FC 바르셀로나에는 클럽 회원의 투표라는 민주적 방식으로 회장을 뽑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서 가입 1년 이상인 FC 바르셀로나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6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원들이 클럽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팬들의 애착과 자부심이 강할 수밖에요. 또 FC 바르셀로나가 클럽 이상의 클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구단들이 유니폼에 기업 광고를 하면서 상업적 측면에 치우칠 때 2006년부터 5년간은 유니폼의 기업이 아닌 유니세프를 광고해 주었는데요. 광고비를 받기는커녕 구단 수입의 0.7%를 에이즈에 노출된 전 세계 어린이를 지원해서 축구 클럽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줬죠. FC 바르셀로나는 분명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전하는 클럽입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유스클럽 운영을 통해 일찍부터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우수한 선수를 공급받는 자연스러운 선순환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앓던 13세의 한 키 작은 소녀는 훗날 세계적인 선수, 지금의 메시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 뒤에 있던 것이 FC 바르셀로나의 치료와 지원, 후원이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클럽 이상의 클럽이란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게 정말 멋진 협동조합이죠?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엔 미국입니다.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대표 브랜드 선키스트. 선키스트 역시 아주 유명한 협동조합입니다. 180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재배 농가들은 도매상의 횡포에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매상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로채기 바빴고 정작 힘들게 농사지은 농민들은 빚을 지기 일쑤였죠. 결국 1893년 몇몇 농가들이 힘을 합쳐 남부 캘리포니아 과일거래소를 설립해 직접 판매와 유통을 시작했는데요. 10년 후 조합원 5천 농가, 캘리포니아 오렌지의 45%를 생산하는 거대 조합으로 거듭났습니다. 여기서 선키스트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광진구 중곡 제1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재래시장이라고 하기엔 시설도 좋고 잠깐 봤는데 맛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먼저 구경을 좀 해볼까요? 따라오세요.
얼마예요? 5,000원. 여기요. 여기 쿠폰 한 장. 감사합니다. 또 와요. 어머, 짜장면이나 치킨 배달시키고 받아본 적은 있는데 시장에서 쿠폰 받을 줄은 몰랐어요. 또 와. 신기하네요. 쿠폰 받았겠다. 또 와야겠어요. 그래. 사실 중곡역 인근에 위치한 이 중곡 제일시장은 전통시장의 혁신 성공 모델로 꼽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2003년에 결성한 상인회 협동조합이 바로 그 혁신을 일으킨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최신식 대형 할인 매장들 속에서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조합 결성 후 CCTV와 방송시설, 그리고 안전과 미관까지 고려한 시장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고 2005년부터는 전통시장 최초로 보너스 쿠폰과 상품권까지 발행했습니다. 또한 현금 위주로 거래되던 시장에 신용카드 사용을 보편화시키고 온라인 주문까지 가능하게 한 것 역시 조합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제일시장협동조합, 상인들의 부지런함과 강인한 힘이 조합이라는 단합의 힘을 통해 시대와 발을 맞추는 변화의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죠? 자, 어떠셨나요? FC 바르셀로나, 선키스트, 그리고 가까운 중국 제일시장 협동조합까지. 이제 협동조합이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훌륭한 협동조합이란 제도는 과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844년에 영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1840년대 영국은 상당히 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자리도 충분하지 않았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았죠. 자본을 가진 상인들은 곡식에 모래를 넣어 팔기도 하고 식품을 비싸게 팔아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빚을 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1844년 로치데일의 가난한 방직공 28명은 상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고 제대로 된 식품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 스스로를 위한 가게를 만든 것입니다. 가스도 공급되지 않은 작은 가게에 직접 손수레를 동원해 맨체스터에서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는 등 그 시작은 그들의 살만큼이나 퍽퍽했죠. 하지만 자신들을 위한 가게를 운영함으로써 더 이상 빚을 질 필요도 없었고 모래가 섞인 곡식처럼 불량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방직공 28명이 만든 이 가게가 바로 협동조합의 시작입니다. 1파운드만 내면 정치, 직업, 종교, 성별 등 차별 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었고 공평하게 한 표의 투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원칙을 통해서 운영하였는데요. 여성을 비롯한 모두가 참여하는 투표는 영국에서 보통선거가 도입되기 60여 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1844년 28명으로 시작한 협동조합은 1860년 3,450명으로 늘어나 영국 전역으로 퍼져갔으며 2012년 기준 지구촌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도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로치데일 원칙입니다.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윤 배분은 공정하게, 조합원이 이용한 만큼 비례해 배당을 하며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교육활동은 충실히, 또한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중립을 지키며 협동조합 간 협력과 지역사회의 기여를 약속한 내용 등이었죠. 이 원칙들은 로치데일에서부터 시작돼 현재까지도 수많은 협동조합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의 조직을 지켜왔습니다. FC 바르셀로나나 선키스트 역시 이 원칙을 지켜오며 성장했죠. 1800년대 중반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 28명이 스스로를 위해 열었던 작은 가게가 이제 협동이라는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멀리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힘을 모으고 꿈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 속 협동조합의 사례와 로치데일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여러분에게 협동조합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는데 어떠셨나요? 많이 친해지셨을 거라 믿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